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3주 앞둔 상황에서 좋지 않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홈페이지에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왔는데, 이강인의 의학적인 소식, 이강인은 현재 왼쪽 대퇴 사두근의 부상을 입어서 최소한 다음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라고 올라왔어요. 이 대퇴 사두근이라고 함은 허벅지의 앞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르 아브르전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 뒷근육의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번에 당한 부상은 왼쪽 허벅지 앞근육이니까 지난번에 당했던 부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부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상을 언제 당했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브루노 살로몽이라는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 소식에 그래도 공신력이 높은 기자거든요. 이 기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부상은 토요일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51분에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었는데, 그 교체가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교체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한 왼쪽 대퇴 사두근, 허벅지 앞근육의 부상을 당하면 보통 선수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강인 선수가 최소한 다음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한다. 그리고 이 A매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3주, 4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파르지앵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강인이 적어도 9월 중순까지 앞으로 최소한 4주 동안은 부상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차가 되는 9월 13일까지는 최소한 치료 기간을 거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부상 회복이 최소한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더 부상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아시안 게임이 A매치 기간이 끝나고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부상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아시안 게임이 시작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기간이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는 딱 그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넘어버리면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9월 13일이나 9월 20일이 아니라 9월 27일이나 10월 4일, 뭐 10월 11일, 18일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심각한 부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도 아시안 게임이 시작하는 9월 19일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100%의 컨디션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사실 그 주 주말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니스의 리그앙 5라운드, 이 경기까지는 이강인을 쓰고 싶다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도 지금 이제 더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부상을 당해서 프리시즌을 거의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데, 리그앙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치르자마자 또다시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상이 한 달 혹은 두 달짜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연봉을 지급하는 건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물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할 때 아시안 게임을 보내준다, 뭐 이러한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에 무리하게 참여하는 것도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의 참여 여부를 아마 아주 깊이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최대한으로 길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A매치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9월 4일에 있는 리옹과의 리그앙 4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리그앙 3라운드와 4라운드 두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부상 회복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9월 17일에 있는 리그왕 5라운드까지 못 나오게 되면 일단 3경기를 결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경기를 결장하고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결승전까지 가면 지금 10월 8일까지도 못 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지금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상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10월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부상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빠지는 경기가 일단 A매치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리그 2경기, 그리고 9월 17일에 있는 리그왕 5라운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있는 마르세유와의 리그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있는 클레르몬과의 리그 경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있는 스타드렌과의 리그 경기, 이 경기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벌써 빠지는 경기가 리그 6경기에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빠지게 돼요. 총 8경기를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10월 A매치 기간까지 부상이 길어진다면 그 주 주말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도 나오기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충 세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든 아니면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못해서 부상을 당해서 빠지든 지금 리그 경기를 한 6경기에서 7경기 정도 나오지 못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조별리그 2경기를 일단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도 1월에 있다 보니까 아시안컵 기간에도 꽤나 많은 경기를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만약에 참여했을 때 빠지는 경기들, 아시안컵에 참여했을 때 빠지는 경기들, 모든 경기들을 약간 합쳐보면 최소한 리그에서 3분의 1 정도는 경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분의 1을 못 나온다는 뜻은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에 상당히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팀을 옮긴 상황이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상태라서 확고한 주전 자리가 누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빠져있는 기간이 길다면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도 아무래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후방 빌더부터 공격 라인까지 패스를 전개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공격 라인에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빠지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부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주전 자리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최소한 9월 A매치까지 부상 회복 기간을 거쳐서 9월 13일 혹은 9월 20일쯤에 부상 회복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100%의 컨디션이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또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컨디션이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일정을 보면 아까 말했던 최소한의 기간에서 회복을 한다면 한 9월 20일, 21일 요 경기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서 부상 회복을 한다면 경기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10월 달부터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무리하게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해서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대회를 진행을 하느니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서 경기를 조금 더 많이 치르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주전 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성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부상 회복 속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바빴거든요.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다녀왔고요. 마요르카에서 주전 선수로 뛰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카타르 월드컵도 다녀왔고, 그리고 중간중간 A매치도 다녀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또 경기를 준비하고, 지금 이런 일정들이 계속 빡빡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사실 A매치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주전 경쟁, 그리고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등등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선수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모든 대회에 무리하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좋은 활약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빨리 회복하는 것도 회복하는 거지만 완벽하게 몸 상태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리고 체력적으로 충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